자, 이제 그 5번째 단원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접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처음에 좀 심도 있게 다뤘던 그 파트가 어디였냐면 원의 방정식 파트였어요.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는 뭐 접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다음에 곡선 밖에,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풀었었고요. 그때도 기울기 중심으로 뭐 생각했던 게 있었고, 그다음 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기준으로 생각했던 게 있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차피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접선이고요. 접선. 접선은 뭐야? 접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접한다라는 이야기, 일단 첫 번째 접한다는 이야기가 뭐였어? 만난다와 기울기 같다였거든. 그 다음에 직선이다. 직선의 이야기는 결국 뭐였어? 기울기랑 한 점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 분모는 뭐가 있냐면 기울기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의 관점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거에 좀 집중해서 저기는 접선을 생각하면 좋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봐봐. 접한다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이런 곡선이 하나 있었어요. y는 fx라는 곡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직선이 여기는 얘랑 접한대. 그럼 이 직선은 현재 접하지 않잖아, 그지? 얘가 이렇게 가다가 더 너무 지나가게 되면 얘도 접하는 게 아니잖아. 얘가 이렇게 딱 닿아 있는 요 순간을 가지고 접한다라고 말하지. 그리고 이 접하는 순간에서 여기는 요거의 요 점에서의 기울기랑 이거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 이런 상황이 돼야 얘가 뭐가 됩니다? 접선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여기는 요 접선, 그지? 요 접선에 뭘 구하고 싶은 건데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자. 일단 여기는 요 점을 접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 다시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 거냐면 t라고 한번 해볼게. t라고. 오케이? 접점의 x 좌표를 t라고 합니다. 접점의 x 좌표를 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는 t인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접점의 좌표는 실제로 t, 뭐가 되겠어? f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뭐가 하나 해결됐냐면 한 점이 하나 해결됐어요. 이렇게. 그죠? 한 점이 하나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뭐가 미분 계수가 즉 f't라고 하는 애가 f't라는 애가 결국 뭐다? 기울기다 라고 하는 여기는 얘까지 다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궁금했던 기울기라는 거랑 한 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얘는 여기 뭐만 알면 끝난다? 접점의 x좌표 하나만 알면 끝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일단은 접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f't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지나는 한 점은 t, f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었다면은 접하는 직선이다라고 해가지고 접선, y는 뭐라고? f't가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x-t에다가 더하기 ft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결국은 뭘 알아야 되냐면 t를 알아야 돼. t를 알아야 되고 여기는 얘를 알려면 얘가 뭐예요? 접점의 y좌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예요? 기울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얘가 접점의 x좌표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면은 내가 요거 가지고 무슨 짓을 하면 함수에다가 fx에다가 이 t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ft가 나올 거고 그게 접점의 y좌표가 되니까 지나는 점 하나를 완성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t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f'x라고 하는 도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f't를 만들 수 있으니까 기울기까지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결국 t 하나만 알면은 내가 기울기도 알 수 있고
지나는 점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그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완성할 수 있어. 이게 이번 단원의 핵심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론,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제일 먼저 너희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 접점의 x좌표. 여기는 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얘만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접점의 x좌표만 알면은 저기는 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형은 크게 마찬가지 3개야. 접선 얘기는 항상 3가지야. 첫 번째는 뭘 알 때냐면 접점을 알 때야. 접점을 알 때. 얘는 x1, y1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접점을 알고 있어. 그럼 나는 뭘 알고 있는 거야? x1이라고 하는 접점의 x좌표를 알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바로 뭐 해주면 되겠어? 접선의 방식 하나 세워가지고 문제 풀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되게 심플하게 끝나요.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기울기를 알 때. 반대로 기울기를 알 때라고 해서 기울기가 m입니다. 이렇게 줘버리면은 얘가 f't가 됩니다라고 하는 여기는 이 방정식을 통해서 이 방정식을 풀면 여기는 얘 해가 나올 거예요. 그 해가 뭐가 되겠어? t 값이 될 거란 말이야. t 값. 그 t 값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접점 x좌표를 다시 알게 된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을 알 때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은 이제 뭐 a, b라고 해가지고 곡선이 뭐 이렇게 있었나 봐. 여기에 지금 요 점 a, b를 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접선, 이게 좀 그림이 좀 구리네. 이렇게 그렸다고 쳐보자. 그래서 여기서 접선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그려진 이게 접선이잖아. 그지? 나는 여기서 곡선 밖에 한 점을 알고 있어. 지금 요런 상황이야. 근데 난 여전히 궁금한 게 뭐야? 접점의 x좌표만 궁금하단 말이야. 나의 관심사는 얘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놔버리면 모르니까 t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여기서는 뭘 만들 수 있냐면 f't가 기울기가 되고요. 다 있을게요. y는 f't가 기울기가 되고 x-t가 되고 더하기 ft가 된다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방정식이 여기는 요거 방정식이겠지. 거기는 걔가 어디에 지납니다? a, b를 지납니다. 라고 해서 요따가 a를 집어넣고 요따가 b를 집어넣으면 어디 갔어? y가 어디 갔어? 여기지. 여기다 b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x에다 a를 넣고 여기다 b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이 식 자체가 뭘로 바뀌냐면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어버려. 여전히 그 방정식에 뭐를 구하면 해를 구한다는 거는 그 t 값을 구한다는 소리가 될 거고 그 t 값을 구했다면 여전히 접점의 x좌표를 아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는 전부 다 어디로 귀결이 되게 돼 있어? 접점의 x좌표에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요거에 대한 그 예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잘 생각해야 돼요. 알았죠? 다시. 우리 미분 파트에서 접선 파트는 되게 중요한 파트고 되게 쉬운 파트인데 되게 어려운 파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접선 파트를 잘 하려면 어디에 자꾸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접점의 x좌표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접점의 x좌표에 관심이 없다면 접선 파트는 항상 되게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 알았지? 선생님이 다항함수 보면서 뭐에 관심을 가져라? 뭐 차수에 관심을 가져라. 그지?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접선에 관심을 갖고 싶다면 당연히 접점의 x좌표에 관심을 갖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하기로 했니? 가정하기로 했지. 가정해 놓는다는 거는 미정계수 하나를 설정해서 거기다가 그냥 놓는다는 소리야. 그럼 미정계수가 하나 생겼으니까 뭘 만들어야겠구나? 식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식을 통해서 그 가정해놨던 그 t값을 구하면 그 t값이 결국 접점의 x좌표가 되니까 접점의 x좌표를 알게 된 거고 그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습니다. 차근차근 자연스럽게 한번 가볼게요. 기본 문제 먼저 한번 가보자. 기본 문제. 자, 그림은 2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고 x좌표가 얘일 때 그래프에 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일단은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0,2잖아. 그지? 최고차항에서는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나는 접선이라고 하는 이 직선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접점 x좌표를 줬는지 안 줬는지 봤더니 줬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함수에다 집어넣어. 오케이? f-1을 구합니다. 얘는 뭐가 돼요? 3이 돼요. 그치? 그럼 난 뭘 구한 거야? 사실상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지나는 점을 구한 거야. 지나는 점은 완성됐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걔를 어디다가 또 집어넣으면 난 이제 뭐가 궁금하니까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난 뭘 구한 거야? 두 번째로 기울기를 구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3이 됩니다 라고 해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하나를 완성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어차피 접선 얘기도 결국 뭐니까 직선 얘기이기 때문에 나의 관심은 어차피 기울기랑 한 점이야. 근데 기울기랑 한 점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접점의 x좌표라는 거고 접점의 x좌표를 줬으니까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0을 한번 넣어볼까? 그러니까 0일 때.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뭐냐면 이렇게 0일 때, x좌표가 0일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0을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그죠? 요즘의 좌표는 0,2다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디 갔어? 여기다가 0을 넣어봐. 그럼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y는 0에다가 x-0에다가 더하기 2가 됩니다. 무슨 말이야? y는 2라는 직선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저기는 제가 접선의 방정식이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사실은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이라면 당연히 x축과 평행할 수밖에 없고 기울기가 0이다라는 사실 정도는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기울기가 0이었어. 그냥 y는 무슨 직선이겠어? 2라는 직선일 거야. 이 점의 좌표가 2였으니까. 꼭 이 정해진 틀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상황만 너희가 감지가 된다면 아 저렇게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거고 쓸데없이 이런 문제에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됐어? 그럼 1일 때 상황을 너희가 한번 해봅시다. 1일 때 상황. 일단은 여기다 1을 집어넣었어. 1을 집어넣었어. 요즘의 좌표 뭐가 나와요? 이제 1,3이 됩니다. 라고 해서 지나는 점은 확보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이 궁금한데 기울기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 1 넣을 거잖아. 그지?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예요? 2가 나옵니다. 그럼 기울기가 2였구나. 그럼 접선의 방정식 뭐가 되는 거야? y는 2에 x-1에 더하기 3이 되는 거. 오케이, 잘했어. 저게 접선의 방정식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미분 파트에서 결국 어떤 얘기? 기울기 얘기 있잖아. 기울기 얘기. 그 기울기 얘기만 정확하게 너희가 적용시켜 줄 수 있다면 나는 지나는 점이랑 기울기를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접선의 방정식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살려주면 좋겠다. 알겠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2번 보자. 자,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거 할 때도 얘들아, 저기는 저 그래프를 못 그린다고 하더라도 대충이라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의 그림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의 그림은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도 괜찮고요. 얘가 3차 함수나 4차 함수나 아니면 5차 함수, 6차 함수처럼 되게 복잡한 함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 그냥 보라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보라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를 선생님 맨날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어떤 함수 가지고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함수 하나만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2차 함수라도 그냥 보기 위해서 그리는 거라면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용감하게 있잖아. 이 점을 그냥 1이라고 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 점이 1,-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 점에서 뭐가 궁금하니까?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그제서야 여기는 얘를 뭐 합니다? 미분합니다. 그럼 얘는 미분하면은 2x-3이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맞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였구나? 마이너스 1이었구나. 아,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이구나.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아니라 마이너스 x가 되는구나. 요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 저렇게 그려진다를 가지고 뭔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았죠? 얘의 기울기랑 한 점을 찾아라. 그거의 관점에서 얘를 바라봐라라는 의미에서 그림을 대충이라도 하나, 아무 함수라도 하나 그려놓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굳이 저렇게 돼 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잖아, 그지? 굳이 저렇게 돼 있으면 굳이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긴 하겠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너희가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래프 대충 그려. 이렇게 그려. 그럼 이게 대칭축이 얼마야? 0이야.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좀 내가 판단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렇죠? 대칭축이 0이야.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었나 봐.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나 봐. 요즘에서의 접선을 구해달라고 하네. 그럼 기울기는 양수겠구나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계산하다가 기울기가 갑자기 음수가 나왔어요. 그럼 좀 이상해야지. 그럼 다 그림을 다 잘못 그렸거나 아니면 식을 내가 계산 실수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리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알았죠? 아까는 그래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점에서의 접선했는데 여기서 얘 기울기가 뭐 나왔어? 아까 마이너스 1 나왔니? 마이너스 2 나왔니? 마이너스 1 나왔니? 마이너스 1 나왔네. 근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내가 그림을 막 그린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건데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얘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잘 잡고 했다면 여기서 이미 기울기의 부호까지는 우리는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다시 여기는 얘를 이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뭐 해? 미분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8x가 될 거고 걷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기울기는 8이네요. 그죠?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다? y는 8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즉 y는 8x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되게 쉽죠? 진짜 쉬워요. 접선 얘기는 정말 쉬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넘어가서 3번 가볼까요? 3번. 자, 이번엔 나한테 뭘 줬나 보자. 곡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위에 여기 있는 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래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는 뭐 접선 얘기도 아니잖아 사실.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 f'a가 될 수밖에 없어요란 뜻이고 거기는 걔가 2가 된다는 이 방정식 풀어주세요란 뜻 아니었을까? 이해됩니까? 해서 미분합니다. 얘는 뭐가 돼? 3x제곱인데 a 낼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7은 2가 됩니다. 그래서 3x제곱 뭐야? 마이너스 6a 뭐야? 마이너스 9니? 이렇게 되니? 이게 뭐야? 맞아요? 미분했어. 맞는데? 그럼 여기는 얘가 이수면 되는구나. 그래서 x 뭐 갑자기 x야.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2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거고 3이랑 1이랑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왜 두 개가 나올까? 또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3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기울기가 2인 거 찾아달라잖아, 지금. 그지? 기울기가 2 정도 딱 놓고서는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여기. 요 점 하나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쭉 가다가 여기. 요 점?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구나.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얘가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은 이렇게 20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 다 들어가요. 그죠?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실전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 뭐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너희가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기울기 얘기야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그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즉 f'a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f'2가 됩니다. 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너희가 해석해내면 되는 겁니다. 됐죠?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는 미정계수, 쭉 읽다 보니까 미정계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네. 식 2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1,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점이라고, 요 위에 점 얘래. 얘 위에 점 얘라고 했어. 그럼 이미 나한테 식 하나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는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5래. 아, F 프라임 얼마가 1이. 얘가 5군요라고 이렇게 두 번째 식을 준 거네. 그죠? 얘는 뭘 준 거야? F1이 마이너스 1이군요라는 첫 번째 식을 준 거야. 됐죠?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준 거니까 연립해서 풀어달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여기는 워밍업이니까 자연스럽게 너희가 두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다 잘 나왔고요. 필수예제 2번으로 가보자. 요번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 본격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우리 그 개념 확인 문제인가? 거기서 풀어봤던 문제 똑같아요. 볼게요. 그냥 이거야. 처음에 여기는 얘가 있었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어우, 너무 대놓고 나한테 점까지 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만 알면 끝나겠어? 기울기만 알면 끝나요. 기울기는 여기 1에서의 접선이니까, 그러니까 미분에서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봤더니 그 값은 4가 될 거고, 아, 기울기가 4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y는 4에다가 x-1에다 더하기 1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답이고요. 그 다음에 4x-3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답입니다. 둘 다 답이에요. 다음에 법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선이라고 하는 건 뭔지 기억나요? 기억나? 자, 요렇게 무슨 함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점, 여기는 요점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 직선을 뭐라고 불러? 접선입니다. 이렇게 불러. 오케이? 근데 거기서 이 점에서 접선과 수직이 되는 이런 직선도 존재할 거고 이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불러요. 접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 다시 법선의 뜻은 뭐라고요? 접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법선도 뭐겠어? 직선이거든. 쟤도 마찬가지 지나는 점이랑 뭘 알면? 기울기를 알면 풀 수 있다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여전히 1,1이라고 준 거고 여기는 얘의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그 기울기가 4였거든. 그럼 누가 봐도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얼마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법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그럼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x-1에다가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어차피 중요한 건 법선이든 접선이든 어차피 지나는 점이랑 기울기가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을 구해내려고 노력한다. 그거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 마찬가지 두 개 있네요. 접선의 수직이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 두 글자로 줄여서 법선이라고 부르고요. 법선의 방정식도 너희가 한번 구해봅니다. 그래서 3번, 4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제 바로 가볼게. 3번으로. 자, 이번에는 뭘 해달라. 여기서는 지금 요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자. 요 문제. 지금 이렇게 뭘 줬어요? 이렇게 함수를 하나 줬어요. 그 다음에 뭘 해달라고 했냐면 여기는 얘랑 수직이고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 그러니까 접선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나한테 뭘 준 거냐면 기울기가 얼마짜리?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뭘 구해달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그려봤어.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대충 기울기 마이너스 1 정도 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요 점 찍어봤어. 됐어? 아이고. 내가 궁금한 건 저기는 저 분홍색 직선이 난 현재 궁금한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외에는 내가 알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나는 저기는 저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거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나의 관심은 어디로? 접점의 x좌표로 관심을 가져주는 거고. 그치? 접점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놉니다. 뭐 문제에 따라서는 a라고 놓는 경우도 있고요. m은 없겠다. a라고 놓는 경우가 더 많겠다. 선생님은 그냥 통일시켜서 t라고 놓을 겁니다. 가정하는 건 그냥 t라고 놓을게. 오케이? 그래서 이걸 t라고 놓는다면
결국은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얼마다라는 사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한다면 이 t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미분을 해가지고 t를 집어넣어요. 요즘에서의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잖아.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뭔 소리야? f 프라임 t가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이런 식을 하나 쓸 수 있다는 소리고, 이 등식은 결국 뭐가 되냐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오겠어? 해가 나올 거야. 그 해가 뭐가 되는 거야? 결국 내가 찾던 접점의 x좌표가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네. 이런 흐름만 잘 가져가면 돼요. 한번 가보자. 여기는 얘를 미분해요. 저기는 쟤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2x-3이죠. 거기다 이제 t를 넣은 거니까 2t-3이야. 거기는 걔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어이구, 얘 넘어갔더니 뭐가 돼요? 2t는 2가 되면서 t 값은 얼마 나왔어? 1 나왔어. 아, 그게 해인데 걔가 접점의 x좌표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1이었어를 알아냈잖아. 됐나요? 그럼 내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울기까지는 알고 있어. 그럼 접점의 뭐만 알면 되겠어? y좌표만 알면 될 텐데. 그지? y좌표는 어디다가? 여기다가. 원래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y좌표가 알아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집어넣는 거야. 1 넣으면 빵 되네. 1, 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점도 구했고 기울기도 알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y는 해가지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x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빵이니까 안 써줘도 되겠다. 그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가 내가 원하는 답이군요.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초점을 어디다 맞춰라? 접점의 x좌표에 맞춰라.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제로 가볼게. x축과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어. x축과 평행하다는 거는 뭐야? 이거지, 이거. 기울기가 얼마다? 빵이다 라는 소리야. 그지? 기울기가 빵인 거니까 f 프라임 뭐가? t가 뭐였으면 좋겠어? 빵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아까 여기 또 구해놨더니 f 프라임이 있으니까 새로 할까?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얘 구해달라는 소리거든. 여기가 t라고 또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2t-3이 빵이 되고 싶었다. 그럼 t 값은 2분의 3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2분의 3을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원래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y좌표가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2분의 3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거기 걔가 뭐가 됩니다?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4분의 9죠?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얼마니? 4분의 9.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해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됐어? 결국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어. 여기의 기울기는 얼마였어? 빵이었어.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겠네요. 됐나요? 여기선 굳이 내가 선생님이 요 식을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이 직선이 궁금한 거예요. 얘 y좌표만 알면 되는 거거든. 그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6번을 보면은 여기는 이게 접선 중에서 저기는 쟤랑 평행한 접선이 몇 개 있대요? 2개가 있대요. 그랬을 때 두 접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이거 너희 마찬가지 한번 풀어볼 텐데 잘 봐봐. 다시 한번 해볼게. 3차 함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 흐름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이 뭘 위한 계산인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작전을 너희가 세워서 너희가 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거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봐봐. 3차 함수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되고요. 기울기가 2짜리니까 기울기가 2짜리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직선 접한다 치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접한다 치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두 개의 직선 사이에 뭐가 궁금합니다? 요 거리가 현재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됐죠? 그러면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내가 여기다 얘를 이제 뭐라고 넣고 t라고 가정할 거야. 근데 얘 t라고 놨으니까 여기는 얘도 또 t라고 놔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하나의 점만 가정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봐봐. 여기서 얘를 미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3t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t를 넣었다 칠게.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2가 되고 싶었어.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은 t에 대한 방정식이고 t에 대한 방정식인데 몇 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이 돼. 근이 몇 개 나오겠어?
알아서 두 개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접점이 두 개 있다고 해서 여기 하나 가정하고 여기 하나 가정해서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나오는 그 두 개의 근이 각각의 여기는 요 점과 요 점의 x 좌표들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냥 내가 다 풀어줄게.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됐네. t값이 뿔마일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었군요. 여긴 얘가 1이었군요. 여기까지는 된 거야 지금. 그럼 이제 지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원래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어요. 얘는 뭐가 되겠어? 여전히 2가 되겠네. 뭐야 이게? 1,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상황이야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상황.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기울기는 2라고 했으니까 y는 2에 x-1 더하기 2가 되겠죠. 지금 요거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여기는 얘는 y는 똑같이 기울기는 2였고 x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얘가 지나는 점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두 개의 직선이 나왔으니까 두 개의 직선을 써보자. 2x. y는 뭐야? 2x 플러스 4. 이렇게 두 개를 썼어. 내가 궁금한 건 이제 요거 두 개의 뭐가 궁금하다? 거리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 됐어?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갈까?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란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두 개의 요 개수들이 같은 여기는 얘 상수항만 다른 두 개의 직선이 있었어요. 그럼 평행하다는 뜻이고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d는 뭐가 됐었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그치 c 빼기 c-가 됐었지. 기억나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 일반형으로 바꿔놓고 여기는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썼어? 아니면 그냥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거리가 나올 거예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혹은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거리를 구해줘도 되고 직선 두 개 이왕에 다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도 괜찮을 것 같고. 됐죠? 됐습니다. 이런 흐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랑 6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어디까지 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오늘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접하는 직선인데 접하는은 뭐였어? 만난다, 기울기 같다. 뭐 이런 개념. 여기서 아까 요 기울기 같다랑 기울기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만난다도 한 점 요거랑 좀 연결이 되는 상황일 겁니다. 어떤 점에서 만나냐 뭐 이런 얘기일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얘는 기울기랑 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접점의 x좌표 하나만 알면 끝나는 거였는데 문제에서 접점을 준다면 당연히 접점의 x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풀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고 기울기를 안다면 그 기울기가 f't가 됩니다. 라는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나는 그 t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였고요. 그 t값 구했다는 거는 접점 x좌표를 구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풀 수 있어요. 이런 얘기였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냥 곡선 밖에 한 점을 알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접점을 알 때랑 곡선 밖에 한 점을 알 때는 되게 차이가 커요. 그죠? 접점이라는 거는 뭐겠어? 여기는 이 점을 알아요. 이런 뜻이고 곡선 밖에 한 점은 이런 점을 알아요. 이런 뜻이다. 그죠? 여기서 접선 바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그는 접선. 근데 얘는 뭐 한두 개가 아니겠지. 그죠?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한두 개네, 저기선. 그죠? 어쨌든, 보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은 여기는 이 점이 여기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저 위에 있는 점이라면 접점을 알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곡선 밖에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저 2,4를 저 함수에 일단 한번 넣어봅니다. 넣어보면은 저기 4가 되고 여기다 2를 넣었더니 3이 되니까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은 아니야. 곡선 밖에 있는 점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물론 문제에서 곡선 밖에 한 점, 뭐 2,4라고 이렇게 준다면 내가 따로 넣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확인차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쨌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2,4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 대충 찍어요. 2,4를 찍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다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보면 접선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는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저 인치를 놓치더라도 어차피 내가 t에 대한 방정식 풀다 보면 2차 방정식 될 거니까 t값 두 개 나올 거거든. 그때 가서라도 알아채우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일단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접점의 좌표 모르니까, 그지? 여기는 얘를 항상 그냥 t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는 거지. 잘 봐봐. 그러니까 나는 이 점을 알고 싶어. 근데 나는 뭐밖에 몰라, 사실? 이거밖에 몰라. 봐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여기는 이 점이랑 여기는 이 점의 연결고리는 이 선밖에 없어요. 그지? 근데 이 선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치? 제가 접선이니까, 접선이 궁금한 거니까. 모를 때는 뭐해서? 가정해서 그 가정한 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지? 다시 한번 나는 여기는 2,4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는 얘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 점도 몰라요. 난 t라고 놨어 그냥. 그지? 그럼 얘 y좌표도 모를 거고 기울기도 모를 거야. 하지만 그 y좌표나 기울기는 전부 다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 아니야. 얘를 t라고 놨으니까 지금 현재. 맞아? 그러면은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도 여전히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걷다가 내가 2,4를 집어넣어 버리면 걔가 t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봐봐. 다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봐. 일단 여기서 내가 얘를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입니다. 라고 해서 지나는 점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이거 미분한 거에다 t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2에다 t는 거야. 마이너스 2t 더하기 2가 기울기가 될 거야. 해서 요거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기울기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요렇게. 됐죠? 자, 여기서 얘가 이제 연결고리 여기 쪽으로 가고 싶었으니까 요 점을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4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2에다가 2 마이너스 t에다가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3이라고 하는 하나의 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등식이 뭐라는 거야? t에 대한 방정식이란 소리야. 오케이? 저게 t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게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봐봐. 알면 갖다 쓰면 된다고 했어요. 모르면 뭐 한다고 했지? 가정한다고 했어. 그리고 그 가정했을 때는 미정계수가 생기는 거잖아. 미정계수가 생기는 거니까 뭐가 필요해? 방정식이 필요해요. 그치?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방정식을 만들어서 연립해서 풀어왔잖아, 우리. 그치? 그러니까 뭔가를 모를 때는 이렇게 하나의 가정을 해. 미정계수가 생겼어. 그 다음에 얘는 그냥 f't가 m이다라는 되게 쉬운 이런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고 이 식이 t에 대한 방정식이 될 거고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뭐가 나왔어? t 값이 해로 나왔어. 그 t 값이 결국은 내가 뭐였으니까 뭐를 놓은 거니까 접점의 x좌표를 놓은 거니까 접점의 x좌표가 나왔다로 해석해 줄 수 있었잖아. 그지? 똑같아. 여기도. 곡선 밖에 한 점을 알 때 a, b라는 점을 알 때라는 상황에서도 접점의 x좌표가 항상 궁금해야 되고 여기는 요거에서 t 값을 구하려면 t에 대한 뭘 만들어야 된다고?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t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죠? 여기다 내가 t라는 미정계수를 하나 설정해 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어떤 뭐 식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이렇게 한번 구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접선이 뭘 지나고 있는 형태처럼 2,4를 지나고 있는 형태처럼 물론 얘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했지만 반대로 해석하는 거지. 이 접선이 2,4를 지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4 넣고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 식이 되고 여기서 이제 요 식에서는 x랑 y랑 t 값 3개를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가 2,4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뭘 알게 돼? x좌표, y좌표를 다 알게 되니까 t 값밖에 몰라요, 지금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t에 대한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럼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t 값이 나오겠지. 그 t 값이 뭐겠니?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럼 접점의 x좌표를 알 때가 돼버린 거니까 이제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여기는 이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한번 봐봐.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최대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근이 2개 나오겠구나를 이제서야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볼게요. 계산해보자. 일단은 정리해볼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t,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2t 해서 t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가볼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게 플러스네. 마이너스 4, 뭐야? 다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겠네. 상수항은 4 나왔고 4랑 없어지네.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t 값이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1과 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좌표가 뭐였다는 소리고 1이었다는 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 접하는 이 점이 뭐였다는 소리야? 3이었다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접점의 x좌표들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y좌표 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도 되고 그죠? 그래서 y좌표까지 구해주고 y좌표까지 구해주고 요 점에서의 기울기 구해주고 요 점에서의 기울기 구해주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주고 얘를 미분한 여기 있는 얘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구해주고 3을 집어넣어서 구해주고 그지? 그럼 기울기 각각 구해주고 y좌표 다 주어진 거니까 기울기랑 점 다 알고 있어. 근데 접선의 방정식 2개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해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봐. 오늘 하는 얘기는 되게 심플합니다. 일단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의 키포인트는 뭐다? 접점의 x좌표가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접점의 x좌표를 구하려고 노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줬을 땐 그대로 그냥 방정식 구하면 되고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고 안 줬을 때는 t라고 가정해놓고 그에 합당한 상황에 맞는 t에 대한 방정식들을 세워서 그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을 구해. 그러면은 접점의 x좌표를 구했어. 그러면 끝났어.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만 잘 살려가면 오늘 끝입니다. 되게 쉬워요. 뒤에 있는 얘기, 평균값 정리 이 얘기는 조금 더 쉬운 얘기라서 오케이? 오늘의 핵심은 요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문제 하나 있어요. 요거 한번 풀어보고 오늘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자, 이제 필수 예제 5번으로 한번 가보자. 그림과 같이 이 컴마형에서 곡선의 근 접선이 곡선과 접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곡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곡선에 그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내가 궁금한 게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작전을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자. 다시 잘 봐봐. 처음에 이 길이가 궁금하잖아. 그럼 이 길이가 궁금하면 요 양끝 점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은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이 점의 좌표를 알면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알면은 커리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이 점은 좀 의미가 있는 점이거든. 그지? 뭐예요? 여기서 그은 접선의 접점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점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을까?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을까? 다시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해석을 먼저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봐봐. 항상 이제 궁금한 게 길이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라. 그렇지. 양끝점을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이 궁금한 거야. 왜냐면 난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했거든. 그런데 여기는 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요 점은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또 여기는 요 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저런 점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래, 저 점들을 찾아야만 뭘 할 수 있어? 점들을 찾아야만 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저기는 저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결국 저 점을 어떻게 찾을까? 저 점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점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천천히. 오케이? 그럼 봐봐. 일단은 여기서 뭘 했어? 여기서 이 곡선의 그은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선의 정체는 뭐였어? 이 선의 정체는 여기서 그은 접선이었어. 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겠어? 이 접선의 접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봐봐. 생각을 할 때 여기서 그은 접선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여기서 그은 접선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접점의 x좌표에 관심을 가져줬으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내가 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미리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저기까지는 괜찮아.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저 B라는 점이거든. 저 B라는 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며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럼 구해가지고 저기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B라는 점의 의미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식을 세우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점이 궁금할 때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봐봐. 길이가 궁금하면 양 끝점을 관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점이 궁금하다면 이 점이 지나는 선들을 관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점, 다시 길이가 궁금하면 얘랑 얘를 관찰해 주세요.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알면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이 점이 궁금해. 그럼 얘가 지나는 선과 얘가 지나는 선을 관찰해요. 선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하나의 방정식이거든. 도형이니까 방정식을 나타내거든. 그럼 이 방정식이랑 이 방정식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연립을 하면.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은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서 봐봐. 여기는 이 점을 관찰해 봤더니 이 선이 먼저 하나 보이고 그다음에 이 선이 하나 보인다. 그지? 이 선은 뭐야? 여기는 이 곡선. 여기 얘거든, 얘. 곡선의 방정식은 저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선은 뭐였어? 이 점에서의 접선이었단 말이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 결국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접선의 방정식과 여기는 얘랑 두 개를 연립하면 두 개 연립하면은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군요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니?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핵심 포인트는 그럼 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자연스럽게 해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얘는 뭐니까 이 0,2라는 점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이니까 나는 제일 먼저 요 점에 관심을 가져줄 거고 얘를 t라고 먼저 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에서 여기다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t, 뭐가 되고 t 세제곱 마이너스 2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t를 집어넣어서 걔의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그다음 x-t에다가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2t다 이렇게 식 하나 세워줄 거고 얘는 지금 현재 0,2에서 그은 접선이었으니까 여기다가 0,2를 집어넣어 줄 겁니다. 오케이? 그럼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면서 그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t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걸 먼저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3t 제곱, 세제곱에서 얘 한 거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될 거고요. 얘랑 곱하니까 2t. 이거 플러스 2t, 마이너스 2t 없어지겠네. 얘가 그럼 뭐란 소리야? 2란 소리야. t 값은 마이너스 1 하나 나옵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군요. 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1,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기울기는 뭐가 되니까? 1이 될 테니까 여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다? y는 x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되면서 얘는 y는
x 더하기 2라는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얘도 구할 수 있겠네.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 점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여기는 얘는 이거랑 지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는 얘랑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는 x 더하기 2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생각할 거고 넘어가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지금부터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유심히 한번 봐봐. 여기서 나오는 x값은 결국 뭐겠어? 교점의 x좌표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교점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y를 소거했으니까 y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어요. 나는 오로지 이 교점의 x좌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애랑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연립한 거니까 여기서 접한다고 했잖아. 여기서 만난다고 했잖아. 그지?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2개 가질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근이 내가 원하는 그 값일 겁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어요. 해석되니? 그러니 여기는 얘를 뭐 할 겁니다. 조립제법을 할 겁니다. 뭘 가지고? 마이너스 1 가지고. 몇 번? 2번. 왜? 여기는 이 방정식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그 다음 나머지 한 근을 가질 게 분명하니까. 아니면 근계수 관계를 가지고 요거 세 개의 곱이 세 개의 곱이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근계수 관계를 가지고 세 개의 근의 곱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한 근은 그냥 2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방법은 두 가지 있다는 소리야.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마이너스 2랑 2랑 빵. 그다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2랑 빵.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은 거는 x 마이너스 2가 남았고 걔는 2라는 근을 갖는군요.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근을 구했어. 여기는 얘 x좌표가 뭐였다? 2였다는 사실을 구했어.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2, 뭐가 되겠어? 4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해서 이제 여기는 얘랑 이제 요렇게 구해주니까 답은 3루트 2가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시 천천히 잘 봐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입니다. 처음에 벌써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될 걸 미리 알고 있으면은 되게 좋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거랑 알고 있을 때 문제를 푸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해석을 해보는 거랑 해석을 해보지 않는 거랑의 차이는 되게 클 겁니다.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그러니까 이런 활용 문제가 어렵잖아 항상. 그죠? 활용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식을 막 써가면서 막 계산을 하는 거고 나중에는 내가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무아지경으로 막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딱 타겟을 정해놓고 어떻게 구해야지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궁금한 거는 A, B 사이에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난 요 점과 요 점에 관심을 가져봤고 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근 이 접선의 접점이니까 내가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요 점에 관심을 가져봤더니 여기는 요거랑 요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접선을 알면은 여기는 접선이랑 여기는 얘랑 뭐 해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내가 요 점에 x좌표를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x좌표를 찾아내면은 내가 접선에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해서 얘 y좌표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요 점이랑 요 점 두 개를 구할 수 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자연스럽게 구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작전 잘 세워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요거 먼저 하고 갈까?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필수예제 6번입니다. 천천히 가보자. 자, 곡선 여기는 얘까지 읽으면서 미정계수 2개 있네 라는 생각 처음에 했을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0,-1에서 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식 하나 나온다. 미정계수 하나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0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되게 쉽잖아. 그지? b 값이 마이너스 1이겠군요 라는 이런 생각까지는 자연스럽게 하고 갈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얘에서의 뭐가? 접선의 방정식이 얘라고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보면 되겠어? 아, 기울기가 2네. 그치? 그러니까 뭐겠어? F'0은 2네라는 식을 하나 더 준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됩니다. 해서 여기는 얘를 미분할게요. 얘는 뭐가 돼요? 3x 제곱에 더하기 a가 됩니다. 얘가 F'X고요. 걔에다 0을 넣은 거니까 a가 될 거고 a가 2라는 소리네. 얘가 2라는 소리네.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하면 답은 1이네. 이런 식으로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난이도 쉬워졌죠. 미정계수는 항상 비슷해요. 상황 자체가. 다음 볼게요. 자, 여기는 얘에서까지 줬어. 그죠? 미정계수 하나 있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직선, 여기는 얘에 접한다. 그러니까 얘가 뭐다? 얘가 접선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미정계수는 하나인데 갑자기 접선을 나한테 줬어. 하나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y는 5x라는 어떤 이게 직선이 이렇게 있었나 봐. 거기는 걔가 여기서 접한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현재 다시 봐봐. 얘 미정계수는 뭐라고? 하나라고. 그지? 그런데 여기는 얘는 딱 이거 하나만 줬다고 나한테. 그럼 어떤 상황일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얘는 접점을 여전히 세팅합니다.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미정계수가 몇 개가 돼버려요? 저기 하나만 있었잖아. 그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얘에서 어떤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어? 여기다가 뭘 넣었을 때? t를 넣었을 때 값이랑 여기다가 t를 넣었을 때 값이 같겠구나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일단. 그죠? 이번 접선 자체를 준 거니까. 미정계수 두 개니까 나는 어떻게든 이제 뭐만 하면 된다고 얘들아? 식만 두 개 만들면 된다고.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의 미분 계수가, t에서의 미분 계수가 5면 되겠구나라는 식을 하나 더 만들면 되겠네. 됐나요? 그렇게 식을 두 개 만들면은 미정계수 두 개니까 식 두 개 해가지고 연립해서 풀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어줘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접근할까? 어떻게 접근? 그러니까 다시 봐봐.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얘를 보면서 아 얘는 0,0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는 생각. 0,0을 지나는 직선이야. 여기서 봐봐. 만약 5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었어. 라고 한다면 아 얘는 0,1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런 생각. 오케이? 이런 것들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나는 0,0에서 여기는 얘의 근 접선이 얘입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0,0에서 0,0이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가 0,0이라고 쳐보자. 얘 0,0이었어. 그래서 여기 접선 하면 여기는 또 접선이니까 결국은 또 뭐 해야 돼? 얘를 또 구해야 돼. 그죠? 접점 x좌표를 또 t라고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결국은 똑같을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볼 건데 다시 한번 잘 봐봐. 자, 미정계수가 하나 있었어. 근데 여기는 얘랑 연결고리가 도대체 없거든. 걔네들의 연결고리는 접점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접점을 나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려면 어쩔 수 없이 접점이라고 하는 미정계수를 하나 더 생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A라는 거랑 접점이랑 두 개 해가지고 미정계수 두 개가 될 건데 어떻게든 난 식을 두 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점이 T라고 한다면 내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결과랑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랑 같다라는 식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라는 식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A랑 T를 다 구할 수 있을 거고 T는 중요하지 않잖아. A 값만 어떻게든 구해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봐봐. 요거 개념 하나 잡고 가자 얘들아. 이렇게 하나 y는 fx라는 어떤 i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마찬가지 하나 y는 gx라는 함수가 또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얘네들이 지금 현재 어디서? 여기는 요 점에서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어. 그치? 요 점에서 뭐 한다? 접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접한다. 그럼 접한다는 선생님이 아까도 썼지만 접한다는 뭐였어? 만난다와 기울기 같다 였어요. 접한다는 만난다와 기울기 같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만난다 입장에서 본다면 만난다 입장. 그럼 여기는 요 점을 내가 t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t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나오는 ft라는 거랑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gt라는 거랑 서로 같아요라는 식을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접한다는 건 여기서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기울기 같다 라는 흐름으로 f't는 g't가 됩니다라는 두 번째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그 해석이야 사실은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랑 얘랑 같다 해서 선생님이 뭐 했어? 처음에 아까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에서 뭐 했어?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랑 여기다 넣었을 때 같다가 이거잖아 사실은. 만난다. 그지? 기울기 같다가 얘 기울기가 5였으니까 얘 기울기만 구해서 걔가 5랑 같다 이런 식 쓰자 이런 얘기였어. 결론은 이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 나오는 해석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소리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려워요. 이쪽 파트. 뭐 쉽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문제 본론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 결론들을 정확하게 잘 세워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접한다 개념 가지고 해볼게. 요걸 F라고 하고 요걸 G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T는 거랑 여기다 T는 거랑 같아. 접점을 T라고 넣을 거니까.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 AT에다가 더하기 2 한 개. OT가 됩니다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여기다 미분합니다. 뭐가 돼요? 3T 제곱 마이너스 A라는 게 얘 미분하면 5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내가 원래 궁금한 거는 A가 궁금했어. 그러니까 T를 소구하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여기서 T를 소구하는 것보다 A를 소구하는 게 계산의 편의상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래서 A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합니다. 뭐 3T 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합니다.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T세제곱의 마이너스 3t 제곱에 마이너스 5의 t가 될 거고요. 플러스 2. 얘가 5t라고 하는 t에 대한 방정식이 될 게 분명하니까 저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면 t 값이 하나 나올 겁니다. 계산해 봅시다. 자,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먼저 써줄 거고요. 플러스 5t 플러스 5t 사라지네요. 더하기 2는 0입니다. t 값은 1 나오네요. t값이 1이었으니까 a값은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접선 얘기는 거의 다 끝났어요. 접선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공통접선 이야기랑 그다음 접한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접한다 라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되고 만난다를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였어? 그렇지. 기울기 같다 였어요. 해서 만난다는 것 두 개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gx라는 함수랑 두 개가 접한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만난다는 ft는 gt다 라는 식이 나오겠죠. 접하는 접점이 뭐였을 때? 접점의 x좌표가 t였을 때. t, 어쩌고 였을 때.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울기 같다는 말 그대로 f't는 g't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한다는 요 하나의 표현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고 항상 수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 하나의 식으로 변신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건 두 개의 식이 나온다는 뜻이고 두 개의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 접한다라고 줬잖아요. 그지? 얘랑 접한다라고 줬으니까 얘는 상황이 일단 어떤 상황이냐? 어떤 점에서 하나의 점에서 이렇게 접한. 여기는 이 점이 t였어. 얘가 f고 얘가 g였어.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두 개의 식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래서 미정계수의 개수랑 그 다음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식의 개수를 항상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연립을 해가면서 풀지 작전을 정확하게 잘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통접선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공통접선이 사실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쭉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공통 접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나 한 점에서 접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되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공통 접선이라는 건 종류가 몇 가지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함수가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하나가 이렇게 생겼을 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선도 여전히 공통 접선입니다. 얘는 접점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습니다. T1, T2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얘도 여전히 공통 접선이야. 그러니까 공통 접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똑같이 이 식을 가지고 풀면 된다. 오케이? 어차피 지금 T라는 점 하나 있고 거기서 여기는 얘랑 해가지고 식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식이 몇 개밖에 안 나오냐면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의 함수값이랑 여기서의 함수값을 구별할 수 없거든. 비교할 수 없거든.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의 기울기랑 여기서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F고 얘가 G라고 생각했을 때 FT1은 GT2다. 이렇게 식 하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해 주면 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얘랑 얘 기울기를 가지고 요거랑 요거 가지고 식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일단 기본 베이스는 요 정도로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심플합니다. 상황 자체는. 한번 봐봐. 그냥 문제를 한번 볼게. 요거 안 지울 테니까 조금 이따 정리하고요. 자, 두 곡선 fx랑 gx가 1,-2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봐봐. 미정계수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미정계수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지? 그럼 여기는 얘를 지나고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에다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2 나오겠지 뭐. 여기는 얘에다 집어넣어. 그 두 개가 같아. 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해서 또 마찬가지 1을 둘 다 집어넣어.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식을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답이겠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거야. 다음.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봅시다. 그 다음 문제 한꺼번에 쫙 풀어볼게 너희. 보자. 두 곡선 저기는 쟤랑 쟤가 만나는 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만나는 점에서 두 접선이 뭐한다? 직교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곡선이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을 그려보고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을 그려보면 누가 봐도 직각이니까 이렇게 수직이 됐을 때 이 두 개의 곡선은 직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직교한다. 직교한다는 그 직선만의 그 전유물이 아니에요. 직교한다.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랑 수직으로 만나면 직교한다고 말을 하잖아. 그지? 곡선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 얘랑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있었을 때 이 점에서의 얘랑 이 점에서의 이 접선이랑 여기는 얘가 이렇게 수직을 이루고 있으면 여기는 얘를 다시 지어놓고 봤을 때 이 두 개의 곡선은 서로 직교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직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는 그것도 그런 정의까지 다 그냥 해준 거야. 얘에서의 두 접선이 직교한다고 했잖아. 그지?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뭘 줄 수 있을까? 뭘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건데 미정계수가 몇 개니? 두 개인가요? 세 개입니다. C도 있네요. 그죠? 그지? 그래서 식을 몇 개 만들어야 돼? 세 개 만들어야 돼. 오케이? 식을 세 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뭘 줬어 나한테? 얘를 줬어. 그지? 그럼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었을 때? 저기 F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F1이 얼마가 됩니다? C가 됩니다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G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얘도 C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주는 거야. 원래는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1에서 직교한다 그러면은 결국 F1은 그냥 G 뭐야? 왜 갑자기 -1이야? G1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식 하나만 나오는 건데 걔 Y좌표를 지금 C라고 미정계수 결정해 놨잖아. 그러니까 얘가 C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식이 하나 더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직교한다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왜 자꾸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식이 세 번째 식이 튀어나오지. 저거 세 개를 저렇게 써놓고 아 그러면 미정계수 세 개의 식 세 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제부터 연립 방정식을 푸는 그 능력이 이제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 천천히 풀어볼게요. 3차 함수가 있었습니다. 2차 함수가 있었는데요. 하하 또 실패. 이 정도로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요 점에서 여기는 요거 기울기랑 요거 기울기랑 요렇게가 수직이야. 이렇게 준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요 접점에 x좌표를 1이라고 준 거고. 그죠?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생각했을 때 f1은 g1은 c다. 이렇게 일단 식 두 개 만들어 놓고 f'1 곱하기 g'1은 마이너스 1이다. 직교한다니까 이렇게 식 총 3개를 가지고 연립해서 저기 있는 쟤네들을 풀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줘. 1을 넣어보자. 그럼 얘는 1 더하기 a는 2a는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을 넣어보자. a 더하기 b는 c가 됩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다 미분할게 각각. 미분하니까 3t가 아니라 3x 제곱이 되고 얘 미분하니까 2ax가 되네. 여기다 1 넣어. 그럼 얘는 3이 될 거고. 여기다 1 넣어. 그럼 얘는 2a가 되겠죠. 얘가 b가 되겠죠. 플러스 b.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두 번째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요 식이랑 나는 지금 여기는 얘랑 세 개를 연립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작전을 잘 세워야지. 어떤 식으로 연립하면 좋을까? 이런 작전을 세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가 A랑 B에 대한 식이니까 이 식과 이 식을 통해서 A랑 B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어내면 되잖아? 쉽잖아? C를 소구하면 되겠지? 여기서 C를 소구하는 거야. 두 개를 뭐 할까? 빼자. 얘에서 얘 빼, 얘에서 얘 빼. 그럼 얘는 A 빼기 B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이랑 여기는 이 식이랑 연립을 하면 A랑 B를 다 구할 수 있고요. A랑 B가 구해진다면 C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연립방정식 가지고 미정계수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뭐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막 문제를 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너희가 스스로 한번 해석해서 여기는 얘를 너희 걸로 만들어서 가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풀어보세요. 봐봐.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고 싶대? 최소가 되고 싶대. 최소가 되게 하는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런 상황이거든. 그죠? 1사분면 위의 곡선.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세우면 저기는 저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해석을 해야만 문제를 풀기 시작할 수 있고요. 해석 없이 문제를 풀어봐야 소용이 아무짝에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작전을 먼저 세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게 이제가 최소가 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수아가 풀었대요. 그래서 수아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피해서 곡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얘가 AB를 이은 AB 요거 기울기가 같아야 된대. 왜 그럴까? 왜 기울기가 같아야 될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랬어? 안 될 텐데. 봐봐. 되게 잘했어요. 딱 그거야. 포인트가 그거였어. 결국은. 얘 기울기가 여기는 얘 기울기랑 서로 같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만 알고 있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었어요. 봐봐. 삼각형 ABP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한 건데 높이가 최소인 게 넓이가 최소일 거 아니야. 지금 A랑 B가 고정이 되어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밑변으로 바라본다면 여기는 얘부터 제일 조금 올라간 게
구하고 싶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요 기울기를 유지한 채로 이대로 이렇게 올라가다 최초로 딱 닿는 점을 발견한다면 거기까지의 거리가 최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다? 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많이 할 거야. 여기는 이 사고방식 되게 중요한 사고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고 싶어요. 여기는 얘를 밑변으로 A랑 B를 밑변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면서 최초로 저기 있는 저 곡선과 만나는 이 점. 그럼 선생님 여기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미 여기서 만나지 않나요? 였는데 얘는 사실 1사분면 위의 점이었기 때문에 성립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1사분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딱 만나는 이 점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그렇다는 건 결국 뭐냐면 기울기가 얘랑 똑같은 접선을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x가 얼만큼 증가할 동안 3만큼 증가할 동안 y값은 얼만큼 증가한 거야? 15만큼 증가한 거야. 그치? 얘의 기울기는 얼마였어? 5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나는 뭘 찾아주세요? 여기는 얘에서 기울기가 5인 접선을 찾아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접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다. 그러니 여기는 얘를 뭐 할 거예요? 미분할 거예요. 여기는 이 점의 좌표 몰라요. 이 점의 좌표 t라고 넣을 겁니다. 미분해서 t를 넣을게요. 3t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걔가 5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t제곱은 1이 되면서 t값은 뿔마 1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1, 4면 왜 두 개가 나왔냐면 여기도 있겠지만 이쪽에도 있을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두 개가 나온 겁니다. 기울기 5짜리가.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1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 점에 뭘 찾았으니까 x좌표를 찾았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y좌표도 찾을 수 있겠구나. 1,6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다. 해서 그때 점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더한 거는 7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가면 되는 거야. 됐어?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어요. 그죠? 넓이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a, b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오로지 여기는 이 점의 좌표였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오케이? 어떤 식으로 현재 상황을 해석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렇게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난다면 내가 이 길이를 구할 필요도 없었잖아. 그지? 실제로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고 싶으니까 최소가 되게 하는 최소의 넓이를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A, B였으니까. 알겠나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유제 문제들 있을 거예요. 15번까지. 15번까지. 15번이었나 지금이? 15번까지 유제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